크리에이티브 브랜드 엠버서더 이재영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킨 사업가 이재영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부담스럽게. 제가 옛날에 실전 강의할 때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저는 제가 굉장히 인기 강사인 줄 착각했거든요. 근데 부산에 요즘 자주 와보니까 그냥 서울에서 오면 항상 이렇게 가득가득 차더라고요. 그죠? 오늘도 엄청 많이 오셨네요. 제가 제목을 Think Big, Dream Big으로 지어봤거든요. 여러분들 자기가 사는 세상이 얼마만큼의 크기인 것 같으세요?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조금 꿈이 큰 여자였던 것 같아요. 뉴스킨 하기 전에도 그랬고, 뉴스킨 하면서는 더더욱 좀 꿈이 커지고 있는 저를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서 think라는 것도 우리의 정신세계고, 꿈이라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미래의 생각이 지금의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번 주에 사장님들이 주부인 분들도 싱글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이번 주에 만약에 사장님들이 공유 같은 사람이랑 소개팅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럼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이미 표정들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그냥 미래의 그런 생각들이 현재의 나에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로또 사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그냥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사실 오늘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뉴스킨 이야기를 할 거지만 사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또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드립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생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생각의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건데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정보들 있죠. 그 정보들이 너무 복잡해서 뇌에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방어 기전이라고 해요. 네, 사전적 의미가. 그래서 자꾸 바깥에서 오는 정보들을 단순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70분 동안 강의하는 동안에는 이 프레임을 좀 깨시거나 아니면 프레임 밖에서 내 생각의 프레임 밖에서 내 생각을 관찰하는 약간 관찰자적 시점에서 70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생각의 프레임을 깨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70분간 즐겁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먼저 제 소개를 할 텐데요. 저는 부경대학교 화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공부를 한 16년 동안 했더라고요. 여기 다 똑같이 16년 했죠. 요즘 다 16년 정도 하고 바깥 이제 사회생활로 나아가는데 사실 저는 화학이 좋아서 화학과를 여기 부산이라서 너무 좋네요. 서울에서 부경대학교 아무도 몰라요. 굉장히 서글프게 부산에서 나를 열심히 해서 갔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부경대학교 화학과를 정말 좋아해서 갔습니다. 수학도 좋아하고 화학도 좋아해서 갔는데 4년 내내 장학금 받았어요. 생긴 거와 다르게. 네. 4년 내내 정말 열심히 했는데 화학 관련된 일들이 저와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STX, 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곳에 저희 선배님들이 많이 취업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거제도에 일단 박혀 사는 생활, 울산의 공단에 있는 생활 이런 것들이 저랑 너무 맞지 않아서 이력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호주로 가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전공을 바꿔서 대학을 다녔어요. 전문대를 다녔고 대학을 다니면서 투어리즘을 다시 전공을 해서 좀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유학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학 프로그램 있죠. 네, 프로그램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막 인도에도 다니고 헝가리에도 다니고 네덜란드도 다니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저기가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외국이랑 같이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복지가 엄청 좋았어요. 회식할 때 삼겹살 구워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호텔에서 10만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와인을 먹고 서울 본사에 출장을 갈 때는 항상 기차가 아닌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망했어요,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지만 회사가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다음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직장에서는 그 국내 대학교에 그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시면 대학교 안에는 전부 국제교육원, 외국어 교육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대학 교수님들은 영어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위탁을 맡깁니다. 그 위탁 맡기는 YBN 같은 회사,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 국가에서 대학생들을 교육시키라고 주는 돈이 있어요. 국비. 그 국비를 가지고 대학생들을 취업 캠프, 아마 다들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토익 캠프, 시험 역량 강화 캠프 이런 거를 하면서 4주 동안 엄청나게 스펙을 올려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팀장을 한 3년 동안 또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저기 그 유학원에서 일을 할 때 일을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울 본사에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제가 부산 사람인데 서울 올라오라고 해서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초봉 다들 아시죠? 사회생활 할 때. 그 초봉 가지고 서울에서 월세 내고 생활하고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못 간다고 했는데 본사에서 또 돈을 잘 쓰는 회사였으니까 월세를 주겠다고 저를 올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회사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망했어. 갑자기 월세가 없어진 거죠. 저는 올라갔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바로 내려올 순 없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서울 올라오면 망해도 내려올 게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3개월간 월급을 못 받았어요. 저 회사에서. 그래서 엄청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회사 그만두고 나서 저는 거의 한 달 안에 취업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취업을 해야 됐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취업을 했었는데 여기 들어갈 때 처음에 초봉을 160을 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현실. 그래서 제가 그 노동계약서 같은 거 있죠. 거기에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제가 한 달 동안 일해볼 테니까 한 달 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일해서 팀장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진짜 빡세게 일을 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회사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국에 웬만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대학교, 아주대, 중앙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연세대 이런 학교들을 다 잡고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제가 부산 여자잖아요. 제가 빨리 파악한 게 제가 그냥 빨리 올라가려면 부산에 들어와야겠다 해서 그때 한 달 동안 부산에 내려와서 동아대, 동명대, 부경대, 부산외대를 한 번에 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팀장으로 계약을 했고 또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사귀던 제 지금의 남편, 그때 남자친구가 자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폰 수리점을 했었거든요. 자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부산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서울에서 4시에 출발해서 부산에 9시까지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엄청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직장 다니신 분들 다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의 돈 받으려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뉴스비 날 때보다 훨씬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자영업을 하더니 제가 한 달에 받은 월급을 한 하루 만에 벌어올 때도 있고 이틀 만에 벌어올 때도 있는 거예요. 엄청 열받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직장은 아니구나 해서 바로 사표 내고 남편이랑 같이 이 아이폰 수리점을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7년 정도 운영을 했고 저는 중간에 이제 뉴스킨을 했었기 때문에 한 7년째 운영을 했고 지금 뉴스킨을 한 지는 3년 차입니다. 얼마 안 됐죠. 3년 동안 그 전에 또 열심히 했던 그런 습관으로 또 몰입은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출산을 하면서도 한 번도 놓지 않고 뉴스킨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뉴스킨을 만났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길게 했던 것은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했던 직업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보시면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직업의 사사분면 있죠. 많이 보셨죠? 요즘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이 사사분면이 있는데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본인의 생각이 보여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직장인 소속에 있을 때는 저도 사회생활을 처음 했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했었어요. 안정적인 매달 들어오는 소득의 그 매력에 빠져서 지금 제 사업을 할 때보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단지 그 월급 받으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자영업자와 의사, 전문직 이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또 독립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남 밑에서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당 페이를 조금 더 받고 싶은 거죠. 저도 아까 월급이 자영업을 했을 때 수익에 비해서 너무 작게 느껴져서 사표를 냈다고 했죠. 그 한계를 느끼고 이 자영업에 뛰어들었거든요. 이 자영업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보험 하시는 분들도 시간당 페이를 받으시고 또 인센을 받으시는 이런 모든 분들이 또 독립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사업가 분면과 투자가 분면은 생각이 완전 달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떤 나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에다가 나의 시간을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가 축적되는 시스템에 모든 생각이 가 있어요. 그리고 이 투자가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재정적 자유를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닌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에 관심이 가 있는 거죠. 내 사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신의 직업이 정해졌더라고요. 맞으신가요?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제가 진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뉴스팀을 하면서 이 부의 축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자영업 애플 사설 수리증 할 때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애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깨지면 1시간 이내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급하셔가지고 빨리빨리 고치셔야 되잖아요. 몇 시간도 못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애플에서 당일 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시장성 있죠. 당일 수리를 안 해주고 한국 사람들은 급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사업을 해서 엄청 잘 됐어요. 거의 전국의 모든 키워드를 적어도 저희 그 수리점이 나올 정도로 광고를 많이 했고 정말 뭐 이렇게 조그만한 그 대리점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하루에 그 패드 수리 택배량이 하루치가 이 정도 쌓였었어요. 죽어나겠죠. 저희 신랑이 거의 아침에 출근하면 네, 아침에 출근하면 새벽 2, 3시까지 이 모든 수리를 하고 퇴근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케팅을 위주로 했고 저희 신랑은 수리를 했는데 너무 막 노이로지가 걸렸대요. 이만큼을 다 해서 보내고 나면 다음날 또 이만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365일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미쳐버리겠죠.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한 8년을 했어요. 저희 신랑이. 그렇게 해서 사실 경제적인 수입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보통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막 월 수입 몇천 된다고 하는데 형편은 별로 안 나아지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업에 또 투자하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리모델링 하거나 이런 데 지속적인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재수가 좋게 이 투자가 필요가 없어요. 다음 투자가. 그래서 그 수입이 고스란히 저희에게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아침 8시에 나가서 새벽 3시에 오는 그 삶이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한 지 지금 5년 차인데 아기가 이제 돌이에요. 이때 아기가 생기질 않았었어요. 피임을 하지 않아도 아기가 생기지 않고 둘이 건강이 굉장히 안
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노는 것도 좋아하고 부부끼리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일에 치우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자영업을 얻은 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부부가 평균 키가 178 정도 되거든요. 근데 둘이 스쿠터를 타고 시작을 했었어요. 결혼 생활을. 스쿠터를 기억때 스쿠터를 타고 했다가 이 모닝을 사고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자영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차가 바뀌고 이제 사는 그런 환경은 바뀌더라고요. 차가 뭐 BMW로 바뀌고 M3로 바뀌고 서울에 집도 샀어요. 20평대 집도 사고 뭐 또 제 차도 사고 남편 차 또 바뀌고 제 차는 그대로인데 남편 차 또 바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신랑이 차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가 바뀌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부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 40평대 집을 인서울에 저희 나이에 사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정말 뼈 빠지게 해서 샀어요. 사고 포르쉐도 사고 그 남자들의 로망이 포르쉐를 사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요? 포르쉐 타면 뭐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저는 맨날 쓰러져가지고 제가 엄청 깡이 센데도 맨날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링겔 맞고 이거 쓰러져가지고 이런 모서리에 박아서 머리 찢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숱도 없어. 그죠? 근데 찢어진 것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숱도 없더라고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 퀭한 거 보이시죠? 진짜 얼굴이 저런 상태로 저 발이에요, 오른쪽에. 그게 왔어요.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맞아요. 통풍이 와가지고 발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했어요. 9시에 출근하고 새벽 3시에 퇴근하고. 왜냐면 택배가 다음날 되면 똑같은 시간 계속 그만큼씩 도착하니까. 그래서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별로 이전에 봤던 이런 것들이 안 필요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상태라면? 건강이 정말 최고인데 저희는 이런 삶을 8년 동안 했었어요. 뉴스케 만나기 전까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았지만 막 일하다가 저런 상태가 되니까 막 직장생활 하실 때나 자영업 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 이런 거 해보셨죠? 저희 계속 그랬거든요. 패드 막 부서진 거 오니까 던져도 상관없어. 어차피 고쳐야 되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답이 없어서 그냥 생활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랑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방법이 없고 뭔가 기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노동소득을 계속 벌고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노동이에요. 수리 일이니까. 끊임없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진짜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생각은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냥 열심히 일하고 보상심리로 여행 가고 열심히 일하고 보상심리로 쇼핑하고 뭐 이런 생활들을 계속 반복했었어요. 주변에 보면 월급 받아가지고 여행으로 다 쓰고 많이 보셨죠? 저도 똑같이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이게 신혼여행이 아니라 전부 저희는 여름휴가로 몰디브 갔다가 뭐 스위스 갔다가 이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 그 추석 연휴 이럴 때밖에 못 갔었어요. 아예 그 평일날은 갈 수가 없었고 또 자영업 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한 3년 차까지는 명절에 쉬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술 언제 제일 많이 드세요? 술 먹을 때 폰 제일 잘 깨지죠. 그래서 그때 장사가 잘 돼요. 남자분들은 축구 게임 있을 때 완전 많이 깨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한 1, 2, 3년 차까지는 정말 빨간 날도 쉬지도 않았었어요. 365일을 계속 그렇게 일을 하니까 몸이 그 상태가 됐겠죠. 나중에는 조금 내려놓자 해서 쉰 게 명절이고 명절 때만 이렇게 보상심리로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문제가 많았던 생활인데 돌이켜보니까 근데 맨날 같은 자리 가고 같은 그 조그마한 그 수리점 가고 집에 오고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뭔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이 없지 않나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정말 저는 여기 온 것 자체가 본인의 그런 프레임을 깨는 시작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떠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 평소에 오지 않는 장소에 발을 들였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고 있다가 아까 그 국영대 화학과 후배인 오세정 사장님을 통해서 사업을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뉴스킨 사업하자 하면 아 좋다 하고 바로 했을 것 같나요? 저는 진짜 존경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 리크루팅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저한테 뉴스킨을 얘기하고 제가 한 2년 있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그냥 쉬이 남의 말 듣는 성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만나게 된 것도 되게 웃겨요. 어쨌든 에이지랑미라는 제품이 처음 런칭됐을 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께서. 이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을 제가 사게 된 계기가 되게 웃겨요. 보통 뉴스킨 시작하게 된 여자분들 갈바닉 써서 예뻐져가지고 사업 시작하고 이렇게 보통 많이 하시 제품 썼는데 너무 좋아서 사업성이 보여서 사업 시작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못된 성격이 그때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 제품 좋은데 블로그 올려줄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저는 쓰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때 때마침 이 오세정 사장님이 제가 엄청 좋아하는 후배였거든요. 제가 인정하는 엄청 열심히 사는 후배였어요. 정말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투잡을 한 3년을 했어요. 뉴스킨이랑. 근데 저 미스트 하나도 안 사줬거든요. 한 3년 동안.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애가 외제차를 샀어요. 그렇게 해서. 유비트를 그때 샀었는데 어느 날 밤 한 11시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폐차가 됐다는 거예요. 한 방에 뉴비틀이 폐차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산 게 이 에이지람이에요. 너무 불쌍해서 제가 또 가오 잡는다고 뭐라고 했냐면 전화해서 세정아 제일 비싼 거 가져와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옛날 사업자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 당시 74만 원이었어요. 우리 세정 사장님께서 또 제일 비싼 걸 진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사준다 했는데 어떡해요? 써야죠, 그죠? 그래서 74만 원을 긁었어요. 어쩔 수 없이. 미스트 하나도 안 쓰던 제가. 그래서 우연히 이걸 썼는데 이게 그때 당시는 또 하필 1년 약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옛날 하시던 분들은.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한 번 끊으면 무조건 1년을 썼어야 됐었어요. 어쩔 수 없이 썼겠죠. 매달 17만 얼마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을 쓴 거예요. 얼굴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좋아졌죠. 제품 좋아서 쓰기 시작한 게 아닌데 제품이 그 열일을 하더라고요. 1년을 썼는데 얼굴이 진짜 좋아졌어요. 제가 아까 캥했던 사진 기억나세요? 캥했던 사진? 제가 피부에 트러블이 나거나 하는 얼굴은 원래 아닌데 좀 이렇게 피부가 얇아요. 얇아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좀 꺼지는 얼굴이에요. 꺼지는 얼굴. 약간 그 동남아 여자 같죠? 근데 이게 20대예요. 27살이면 그래요. 왼쪽 사진이. 그때는 예쁘다고 이걸 카카오 스토리 올려놨더라고요. 비포 사진으로 쓸 줄은 몰랐었어요. 오른쪽이 이제 이거 1년 쓰고 얼굴이거든요. 정말 탄력 좋아졌죠. 근데 최근에 해보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아팠던 사진? 저 쌩얼이거든요. 저거 옆에 있는 거. 진짜 좋아졌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보통 여자들은 제품 다 바꿔야겠다 이러는데 저는 그거 아니었어요. 이게 되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캡슐이. 네, 이 캡슐이 약간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이지랑미를 한 10몇 개 깔면 잉크 그 프린트에 잉크 하듯이 돈이 들어오게 뉴스킨 진짜 똑똑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정 사장님 불러서 블로그 안에 그냥 만났을 때 뉴스킨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씩 물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어본 건 보상이었어요. 근데 남자 같죠? 제품 이렇게 좋아졌는데 제품 더 안 썼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업할 때.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뉴스킨의 그 보상을 보고 일단 뉴스킨 회사의 똑똑함 팩트 이런 거 조사 안 해봤어요. 그냥 제 삐리였어요. 제 느낌에 이 에이지랑미만 봐도 회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만 잘하면 진짜 지켜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세정 사장님한테 들었을 때 보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정말 제대로 뉴스킨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2년 걸렸어요. 처음에 차트를 풀었을 때부터. 뉴스킨을 저한테 얘기했을 때부터 한 2년 후에 정말 제대로 뉴스킨을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뉴스킨을 알아보면서 뉴스킨을 선택하고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뉴스킨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3가지예요. 제가 3가지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보상이에요. 보상. 여러분들. 제가 그때 당시 그 뉴스킨 처음 만났을 때 월 순수입이 엄청났었어요. 사실. 가장 높은 피크를 치고 있을 때 저에게 뉴스킨을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너 돈 많이 벌 수 있어. 뉴스킨에 이렇게 했었으면 사실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정 사장님은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의 부분을 저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수익의 양보다 수익의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책과 세미나를 통해서 깨달았고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뉴스킨 보상 안 궁금하세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제품 말고 보상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제가 뉴스킨 보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직해서예요. 정직해서. 원래 공짜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어디 가서 이거 되게 쉬워. 너 회원가입만 하면 돼. 회원가입만 하면 밑에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식의 만약에 접근이 약간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은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정직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 3가지로 보상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쉐어, 그 다음 빌드, 리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제가 에이지라는 말을 썼어요. 얼굴이 빵빵해졌죠. 빵빵해져서 그때 당시 실제로 사람들이 물었는데 얘기는 안 해줬지만 사람들이 묻기는 했어요. 그래서 물어서 제가 얘기를 해주면 내가 소개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매출에 대한 8%를 바로 캐시백 해주죠. 이렇게 소비자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고 두 번째는 대리점 보상인데 내가 이렇게 한두 명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로 인해서 뉴스킨 제품을 쓰는 사람이 20명에서 30명 정도가 구축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만약에 그렇게 자연스럽거나 자연스럽지 않거나 구축이 된다면 대리점으로서의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주는 건데 이 유통업에 있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감이 별로 감동이 없으시더라고요. 40%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장님들. 40%는. 없습니다. 아예. 저희가 수리를 저희가 부품 사가지고 저희 노동으로 다 했어도 40%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리점 보상을 5%에서 40%까지 본인이 일으킨 매출에 따라서 보상을 다르게 주는 것조차 저에게는 굉장히 정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이 있고 세 번째는 바로 프랜차이즈 보상이에요. 리드 보너스.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표현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소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 뉴스킨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곧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장님. 주변에서 뉴스킨 제품은 너무 좋아서 쓰는데 그 사람들 다 사업하나요? 안 하죠. 엄청 많아요. 사업 안 하고 제품 쓰는 분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이게 굉장히 비전 있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사실. 뉴스킨 제품을 쓰는데 사업 안 하는 실제 소비자들이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 마지막에 있는 프랜차이즈 보상에서 내가 만약에 대리점을 이렇게 운영을 해봤으면 소비자를 구축하거나 또 그 소비자들 구축하고 대리점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노하우를 어떤 사람한테 전수해 줬을 때 이렇게 독립 대리점을 만들었을 때 보상이 5%에서 또 15%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 가보셨어요? 가보면요 기획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그 프랜차이즈를 차려서 대박낸 점포 주인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기획하신 분이 막 신나게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보지 않은 사람이 노하우를 알려준다고요. 그게 어떻게 그걸 듣고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뉴스킨에 와서 너무 좋았던 것은 제가 자영업할 때 1에서 10가지, 1에서 100가지를 남편과 하나하나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왔더니 막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막 다 가르쳐주니까. 처음에 되게 거북스럽잖아요. 너무 다 가르쳐줘서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르쳐서 독립된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에 대한
리드 보너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바로 후원하고 후원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 보상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리점을 유지하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점포를 내는데 손익분기점이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손익분기점이 없다는 게? 손익분기점이 있다는 것은 너무 정당한 거고, 이 대리점을 유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엄청 미래가 밝은 거예요. 그리고 뉴스키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죠. 이 정말 정직하게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노하우를 전수를 해준다는 거죠. 직접 해본 사람이.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소비자만으로도 다른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 해서 가보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지만 보상을 해주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빌드 보너스에서 이미 5%에서 40%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만 열심히 해도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정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대까지 저희가 다단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6대까지 리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내가 몇 명의 사람들을 정말 성공적으로 도왔느냐에 따라서 몇 대까지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 퍼센테이지가 15%까지 달라져요. 너무 정직하지 않나요? 더 많은 사람을 성공시킨 사람에게 더 많은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너무 올바른 보상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도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뉴스캐스트 하게 된 이유였고,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해봤어요. 세 가지를 그냥 해보지 않았고 엄청 열심히 해봤어요. 자영업을 할 때는 무조건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영업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세월호 같은 거 터지잖아요. 저희 그때 진짜 팔이 날렸거든요. 세월호 터지면 좀 큰 사건이었잖아요. 술 먹고 놀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아니었죠. 완전 전국이 침묵하는 분위기였죠. 아무 휴대폰도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됐었어요. 종류독감 이런 거 터지잖아요. 치킨집 갑자기 확 떨어지죠.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도 물결을 타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고 점점 많은 월급을 받지만 퇴직하는 순간 완전히 0에서 마이너스로 가죠. 쓰는 게 있으니까. 뉴스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있잖아요. 초반에 많은 소득을 받진 않아요. 근데 양보다 구조가 중요하다는 아신다면, 이해를 하신다면 정말 점점점 이렇게 레버리지 소득이 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네, 제가 여기 나이표인데, 나이표도 많이 보셨죠? 이거 보험회사에서 맨날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 나이표에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뭔 거 같으세요? 일할 수 있는 나이. 저는 조금 다르게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지금처럼 일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사실 이 나이 돼도 일할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죠. 폐지도 줄 수 있고 사실 청소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내가 뭔가를 배우고 습득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평생의 소득을 만드는데 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뉴스킨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생 직업에 이 시간을, 지금 소중한 지금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이 본인에게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그래서 평생 시간에 이걸 투자를 해야 되고, 소득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매달 필요할 때 돈을 받는 그런 월급 소득을 받죠. 그리고 부자들은 이 파이프라인 수입에 관심이 많다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돈의 양과 돈의 수입의 구조가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기엔 어떠세요?
물통, 제가 좀 큰 물통을 날랐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굉장히 풍부해 보일 수 있지만 건강이 악화되면 다시는 물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람은 처음에 그냥 노동자잖아요. 그죠? 노동자. 보기에 굉장히 안쓰러워 보이죠?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할 때도 안쓰럽게 보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안쓰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신이 나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이 끝이 있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평생 만드나요? 파이프라인을 평생 만들질 않잖아요. 어느 정도 구축을 하면 내가 원할 때 틀 수가 있죠. 그런 소득을 지금 바로 오늘의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소득을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더 이상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워요. 정보가 아니고 상식이에요. 상식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4차 산업혁명은. 제가 계속해서 그 자영업을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 다음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다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 4차 산업혁명 책을 혼자 서점 가서 막 읽었었어요. 왜냐면 다음 걸 뭘 해야 되는지 빨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읽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4차 산업혁명이 뭔지가 궁금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궁금해서 그런 책을 요즘은 찾아서 읽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그냥 광고예요. 요즘 TV에서 하는 광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너무 4차 산업혁명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볼게요. Please ask Sally if she's coming to dinner tonight. Message sent. How many times do I still say before? What's the point? Wasting time. Where shall we go? How Sally, many times you said switching to power nap mode. we could pause? You are the reason. You know this is. We arrived at parents' place as scheduled. Huh. Only a few days left until family dinner. Please save it to my car. Yeah, right. Right. Oh, Sally, we thought you couldn't make it. Surprise! In the future, our technology has learned more than you think. 3, 2, 1. Beyond the move of technology, closer to your love. Directed by Hyundai Motor Group. 어떠세요? 별로 실감 안 나세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 4차 산업혁명을 친 게 아니고 지금 현대에서 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무인자동차 광고거든요. 근데 무인자동차만 나오지 않았죠. 사람과 사랑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에서 대두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중시하는. 왜냐면 너무 AI 세상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무인자동차와 모든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 보셨죠? 아무것도 조카를 위해서 준비한 게 없어서 그 마음을 읽고 자동차에서 신호를 보내서 모든 집과 연결해서 해피 뉴 이어 그걸 해줬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온단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하냐면 개인이 맞설 수 없는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이 맞설 수 없는. 제가 만약에 아이폰 수리점을 계속 했다가 지금 현재는 애플에서 당일 수리를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뉴스킨 하고 있어서 진짜 다행이죠. 작년부터 갑자기 당일 수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장사가 안 됐겠죠. 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와중에 이 4차 산업혁명이 그냥 어떠한 기술력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을 안 사고 싶어서 안 살 수가 있어요? 사실 엄청 비싸잖아요. 150만 원씩 하지 않아요, 요즘? 근데 안 살 수 있어요? 진짜 안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방금 본 그런 생활을 난 안 해. 이런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어떤 모델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가 먼저 했죠. 그래서 저희가 따라해서 200년, 다른 나라 200년 걸린 거를 저희 나라가 한 50년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모델이 됐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다 같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맞닥뜨려야 될지 아무도 모르게 맞닥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변화를 당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덜 두려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혁명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미 4차 산업혁명은 발 앞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 기술 변화에서 넘어서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까 삶이 완전 달라졌죠? 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미래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양극화거든요. 이 중산층이 전부 몰락하고 굉장히 소수의 최상위층만 살아남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책에 여기 나와 있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 4차 산업혁명 그거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많이 보셨죠. 일자리 없어지고 뭐 인간과 로봇이 일자리 다툼을 한다 이런 건 별로 재미가 없었고 요게 재밌었어요. 무인 자동차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다 무인 자동차를 사잖아요. 그럼 지금 우버는 다들 아시죠? 우버에다가 내 무인 자동차를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쓰지 않을 때 얘가 돈을 벌어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양극화 현상 일어나겠죠. 무인 자동차 10대면 10대가 돈 벌어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실제로 생각해보면 차가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그 시간에 내 차가 스스로 나가서 택시가 되어서 돌아다닌다면 괜찮지 않으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지금도 주차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주차해놓고 왔는데 나가서 돈 벌어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상이 될 거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죠? 근데 여기서 또 말하는 게 비주 슈머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또 그 뉴스킨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더 이상은 약간 낯설지가 않아요. 비주 슈머가 뭐냐면 소비를 통해서 마케팅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소비 계층이에요. 소비가 사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뭐 살 때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친구한테 물어보시죠. 후기 보고 사시죠. 광고보다는 후기 보고 사시는 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업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내가 소비한 제품에 체험을 올려놓음으로써 그거에 대한 그 소비가 창출되는 게 나한테 수익으로 온다는 거죠. 그걸 비주슈머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죠, 요즘? 지금 들었는데 낯설지 않지 않으세요? 이미 사실 너무 많아요. 인스타에도 많고 이미 비주슈머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낯설지 않은데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 그 유통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참여형 비즈니스인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비주슈머랑 같다 얘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도 1.0세대가 있고 2.0세대가 있고 3.0세대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4.0세대라고 해서 이 비주슈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까 그거 맞죠? 소비하고 체험을 공유해서 수익을 발생시키죠. 네, 그래서 비주슈머 마케팅이라고 하고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책을 막 읽는데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런 책들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딱 뉴스킨에서 비전을 바꾼 거예요. 너무 소름이 착 돋으면서 진짜 뉴스킨 선택하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뉴스킨에서 비전을 바꿨어요. 세계 최고의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가 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정말 많은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는 누구나 잘 아시죠? 이거 많이 보셨죠? 이래서 요즘 그 플랫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흥 부자로 떠오르고 있죠.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생각 딱 하면 나는 게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플랫폼이죠. 이 사람이 한 것은 뭐가 있죠? 앱 만들고 홍보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들 굉장히 편리해졌죠. 여기만 들어가면 어느 동네에 있는 그 음식점이든 다 찾을 수가 있고 종류에 상관없이 다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포인트를 쌓아주죠. 근데 이들은 어때요? 이 사람의 입장 돼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어머님이 경주에서 펜션을 운영을 하셨다가 지금은 문 닫았거든요. 근데 뭐가 생겨서 문 닫았냐면 야놀자 맞죠? 야놀자가 원래는 약간 모텔 쪽만 하다가 펜션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펜션 업계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여기 있는 플랫폼을 만든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리고 소비자는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싸게 선택권이 넓어졌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플랫폼 여기 배달의 민족에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도 광고를 해야 되고 여기도 광고를 해야 되고 수수료가 2배, 3배로 드는 거예요. 야놀자가 생기면서 펜션이 가격을 서로 막 뿌려쳐야지만 오기 시작하고 또 야놀자에다가 수수료를 엄청 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극소수만 살아남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지금 여기 중간에 가고 있죠. 오프라인 그 뭔가 샵을 차리는 게 지금은 약간 스마트하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 여기 그 배달앱 수수료가 40억이에요. 월 40억. 생각보다 되게 많죠. 이 40억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까 그 요식업자들한테 나왔겠죠. 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리스크가 사실 엄청 높은 것은 지금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차리는 거. 임대료를 내면서 차리는 거고 사실 리스크가 진짜 낮은 게 이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광고만 하면 되니까. 앱 만들고 광고만 하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 보통 편의점이나 치킨점 이런 거 많이 차리잖아요. 퇴직하고 받은 돈으로. 근데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저는. 매출이 3,100만 원인데 업주가 가져가는 게 마이너스 7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죠, 현실. 여기 안에 그 리스트들을 보면 뺄 게 없어요. 무조건 내야 되는 것들만 있어요. 근데도 마이너스죠. 사실 3,100만 원이면 한 달 매출치고 작게 나온 것도 아닌데 마이너스예요. 이걸 제가 뉴스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뉴스핀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 안 사겠다는 사람한테 막 파는 게 아니에요. 데몬스트레이션이나 제품 체험을 통해서 필요한 분량에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와 이 뉴스핀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제가 개인 매출을 3,100만 원을 냈어요. 아까 그 편의점에서 3,100만 원을 냈죠. 그거는 오프라인 사업이었죠. 지금 저는 플랫폼 사업이죠. 이 매출이 제가 적어놨다가 지우라고 해서 지웠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잖아요. 이 빌드 보너스로. 오직 빌드 보너스로만 계산을 해보면 1,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저에게. 근데 아까 오프라인 매장은 어땠죠? 마이너스 72만 원이었죠. 나가야 되는 돈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가게를 운영을 해보시면 이 손익분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퇴직해서 퇴직금 가지고 가게를 차리고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괜찮아. 나이 들어서 뭔가 시작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시작할 때 이 3가지를 보고 완전히 뛰어들었고 3년 동안 집중해서 지금 남편과 같이 부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완벽히 이해가 되신다면 사실 뉴스킨 비즈니스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투자금도 없고 리스크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만약에 1억씩 내고 시작을 하라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하시겠죠. 1억을 냈으니까. 하지만 이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또 하다가 그만둔 사람을 옆에서 봤다 이런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만두는 것 같아요. 투자금이 없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뉴스킨을 하기 전에 자영업으로 월 수입이 엄청 많을 때 되게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주변 친구들보다 되게 잘 나가는구나, 내가 최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뉴스킨에 딱 왔더니 그전에는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저 틀 속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여기 왔더니 그 틀이 굉장히 많이 깨졌어요. 여기 왔더니 시간이 남아도는 부자인데 착한 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간 거부 반응 들 정도로. 말도 안 돼. 약간 이렇게. 저는 그 아이트즈 할 때, 그 수리점 할 때 전국의 업체들 다 짓밟아야지만 제가 올라가고, 직원한테 엄청 열심히 일을 가르쳤더니 나가서 차렸어요. 그 차린 것도 없애버렸어요. 마케팅을 다 잡아서 엄청 못되게 살았죠. 근데 자영업하면 근데 그렇게 해야지 버는데 어떡해요, 그죠? 근데 막 나가서 차려서 6천만 원 투자해서 차렸는데 한 달, 두 달 있다가 없어졌어요. 저희가 다 막아버렸으니까, 마케팅으로. 그런 식으로 살던 사람이, 사회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꾸 도와주겠대요. 너의 성공을 도와줄게. 자꾸 이래요. 그래서 제가 엄청 거부 반응이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왜 그런지를 너무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착한 부자들을 보면서 저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변화함을 느꼈었어요. 최근에 그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성공의 법칙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내 성공한 노하우를 나누는 사람이 더 많이 성공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빅포텐셜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뉴스킨이 너무 그런 거예요. 처음에 거부 반응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빅포텐셜이었던 거죠. 개인이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을 때 한정적인 잠재력이 나오는 것을 스몰 포텐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느끼셨을 거예요. 자꾸 예쁘다 그러고. 제가 처음에 되게 이상했거든요. 자꾸 예쁘다, 안 예쁜 사람한테 자꾸 예쁘다 그러고, 자꾸 뭐 날씬하다 그러고, 너무 멋있다 그러고, 막 이런 문화들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꾸 멋있다고 해주니까 멋있는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돕고,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해서, 나도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나도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하면서 같이 가는 게 바로 이 빅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뉴스킨 사업을 3년차 하면서 많은 이제 파트너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요즘은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하냐면, 정말 평범했던 파트너들이 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면서 비범하게 바뀐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빅포텐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제 파트너인데, 이 남자분은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웨딩 촬영을 했어요. 7일 동안 쉼없이 일을 하셨어요. 10몇 년 동안. 그래서 여행을,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런 생활을 했었고, 이 와이프는 캐디 생활을 17년을 했어요. 캐디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저는 그런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디들은 다 약간 그 구석에 박혀있죠. 필드가 다 구석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보니까 아는 사람이 한 번도 17년을 했더니 지인이 다 끊겼어요. 경조사를 못 챙긴대요. 그래서 엄청 홀로 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저랑 서세스 트립을 2번이나, 이제 여기서 보내준 트립을 2번을 갔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뉴스킨을 만나서 사람처럼 살고, 사람 속에서 살고, 여행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뉴스킨의 진짜 행복이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아까 저를 티업했던 그 친구죠. 저희가 17년 정도 된 친구인데, 사실은 만나면 맨날 술만 먹고 클럽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둘이 만나면 북미팅하고 막 이래요. 그게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네. 서로가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이 친구도 같이 서클스트리 갔었거든요. 사실 친한 친구라고 해서 여행을 자주 가지나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맞지 않잖아요. 근데 한갑돼서 같이 가는 건 또 별로더라고요.
근데 뉴스킨을 함께 하자 했더니 또 여행을 같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이쁜데 치기공사였어요. 하루 종일 치과에서 남의 입 앞만 보고 있었어. 안에만 보고 있었거든요. 뭐 찌꺼기 빼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너무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 그 모습조차 그냥 저에게는 행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저랑 같이 이제 하는 부부 사업자인데 이 남자분이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현재 차장님이세요. 현직 차장님이시고 여자분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전업주부셨어요. 근데 갑자기 뉴스킨을 한다고 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차장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난리 났죠. 난리 났는데 너무 좋은 게 똑똑하신 분이다 보니까 엄청 찾아보더라고요. 자료를. 그래서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 회사는 하자가 없다. 굉장히 괜찮은 회사니까 해라 하는데 정말 슬픈 건 요즘 최근에 이제 전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삼성 저는 안 다녀봐서 몰랐는데 분위기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일부러 미리 사직을 얘기하지 않고 당일날 출근했는데 그날 가라고. 왜? 이랬더니 분위기 그 무서운 분위기 조성하려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든든한 거예요. 와이프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 엄청 많이 잘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이라도 디스플레이가 지금 생산이잖아요. 생산업은 다 죽고 있거든요. 일이 없대요. 그래서 계속 잘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또 마카오 같이 갔다 왔거든요. 너무 행복해하는 그 차장님이라서 저렇게까지 편하게 놀지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미친듯이 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힐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이제 티업해준 친구의 또 친언니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직급이 또 EBP 달성을 하셔서 하고 있어요. 이분도 17년차 미용을 하셨거든요. 한 업계에서 17년을 하셨으면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해도 되죠. 근데 제가 머리를 이 언니가 하는 데를 하러 갔는데 그날 제가 막 여러 사람을 데려갔어요. 같이 하려고. 그래서 어쩌다가 한 11시부터 한 4, 5시까지 그 미용실에 있게 됐거든요. 근데 언니가 한 끼도 못 먹는 걸 봤어요. 실력이 좋으니까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11시, 뭐 10시, 11시 이렇게 마치면 그때서야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이제 머리를 바르고 앉아서 보면 다리가 항상 팅팅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바디갈바닉이었어요. 부종 빼주니까. 그래서 전신 바디갈바닉을 하는 분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때 그 LOI 가능한 소비자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제품을 많이 사랑을 하셨고 결국에 지금 같이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전업을 해서 그 인스타에 올렸던 글이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미용사니까 일어나서 출근해서 10시 항상 해가 졌을 때 맞췄잖아요. 대낮에 햇빛을 보고 걷는 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쁜데 햇빛 보고 걸어야지 그 맨날 사무실 안에 박혀가지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방콕도 같이 가게 될 것 같고 너무 이런 부분들이 뉴스캔 하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행복들이거든요. 최근에 또 루비 달성을 한 파트너인데 온라인 MD를 8년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했대요. 이 직업 자체를 굉장히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분은 나중에 결국 자기가 자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을 배우려고 온라인 MD 일을 선택을 했고 8년 동안 정말 많이 배웠는데 현실도 같이 배웠대요.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거를. 그 11번가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다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싸게 팔아야 돼서 거의 남는 게 없대요. 그래서 회사가 거의 적자라서 마지막에 나올 때는 이 회사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배운 그런 많은 기술과 그런 능력들을 뉴스킨에서 쓰고 전업하고 한 5개월 만에 EBP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은 참 버릴 게 없어요. 그동안 했던 모든 경험들이 여기서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하고 오늘도 사실 저랑 관련 없으신 분들이지만 이 중에서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행복한 삶을 찾았을 때 그때 정말 뿌듯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이거지 저 사람들은 이렇지 하면서 내가 괜찮을까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보다는 여기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서 자꾸 나를 도와주겠다 하는 사람들을 활용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 진짜 나 제대로 도와줄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고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의 잠재력을 한번 발휘하는 뉴스킨에서 실컷 발휘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빅포텐셜이라는 것에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드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한번 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나의 힘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자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에서 어쩌다 이렇게 이 자리에 왔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제가 거북스러웠던 그 한마디 진짜 멋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보통 인터뷰할 때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자신을 응원해줬던 그 한 사람 멘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뉴스킨에서 자신이 모르던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치여 살게 되는데 조금 더 크게 생각하시고 크게 꿈꾸시는 아니면 오늘 하루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뭐였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하루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그동안 하고 싶지만 하지는 못했고 생각은 하지만 꺼내보지 못했던 그런 생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리한다고 진짜 못 빠지게 맨날 고개 숙이고 웅크리고 있던 저희 신랑이 직업병으로 맨날 앉아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치질에 걸렸었어요. 아까 그 사진은 못 넣었지만 차마 엄청 악성 치질에 걸리고 막 그랬거든요. 되게 와이프로서 굉장히 안쓰럽죠. 근데 지금 너무 즐기면서 사는 남편만 봐도 저는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시간에 평일에 이렇게 좋아하는 부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됐고 사실 살면서 저희 어머님 아버지 보니까 부부끼리의 여행을 한가운데서 가시더라고요. 퇴직하고서야. 시간이 맞기가 힘드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서로의 시간이 맞지 않으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함께 여행을 이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참 행복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같이 친구랑도 놀러 가고 참 제가 3년 했는데 뉴스킨에서 보내준 해외여행을 벌써 4번 다녀온 것 같아요. 네, 코타키나발루 가서도 부부들끼리 아까 저에게 사업을 전달해줬던 스폰서 사장님이거든요. 같이 여행 가서 너무 즐겁고 또 같이 평소에 하지 못할 짓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뉴스킨에 오면. 근데 가끔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낯설지만 좋잖아요. 낯설지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충분히 즐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다녀왔고 행복해 보이죠? 가시가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마카오를 또 다녀왔거든요. 다녀오면서 저기 차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휴가 때 여행 갔다가 오면 그 마지막 날이 너무 싫대요. 그 마지막 날의 스트레스가 전에 그 행복함을 다 날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카오 다녀오시면서 마지막 날이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파트너들과 갈 다음 트립을 생각을 하니까 빨리 파트너들한테 가서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엄청 또 기억에 남았었어요. 또 저희가 뉴스킨 하면서 좋았던 것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자유. 저희 엄마 아빠예요. 여행을 참 자주 다니시는데
뉴스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원이 가능한 것 같아요. 뉴스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벌고는 있지만 어느 막 많이 벌어서라기보다는 만약에 뉴스킨이 아닌 일반 직장에서 이 정도 벌었으면 이거를 저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을 하니까 좀 단점인데 자꾸 써요. 자꾸 더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음 달에 조금 더 들어올 것 같고 한 5년 후가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다 쓰거든요, 돈을. 그래서 해주고 싶은 것을 좀 의미가 다르지만 해줄 수 있는 자유가 좀 생겼다는 것도 있고, 제가 이 사진은 제 딸이에요. 제가 출산하고 200일 후에 찍은 거거든요. 엄마도 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하면서 또 좋았던 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사업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자로서, 엄마로서 자신을 계속 가꿀 수가 있고, 딸도 여기 지금 4층에 사무실 왔을 때 찍은 거거든요. 홍삼 먹고 있어요, 퀴즈 와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낮 시간에 또 재밌게 보낼 수가 있고, 제가 생각했던 부부의 모습이 결혼을 하고 막상 살아보니까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둘이 붙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붙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죠? 일하고 집에 오면 병든 닭이 돼 있고 남편은, 저도 지쳐 있고 남편도 지쳐 있고 지친 상태에서 건들며 싸우고, 이런 생활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꿈꾸던 결혼 생활과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뉴스킨을 하면서 다시 그때의 감성과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걸 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킨을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그렇고, 저희 서울에서 같이 사업하고 있는 아기앱이라는 팀이거든요. 세트로 선물 세트 받은 기분 있죠? 그냥 하나하나 말고, 옛날에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나세요? 옛날 분들 많은데 그거 받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은 좋은 사람을 세트로 선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데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개개인의 그런 행복할 만한 그런 자격들이 사실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분 1초 굉장히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변화를 만약에 당할 용기가 있다면 저는 그 용기로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뉴스킨을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뉴스킨을 만약에 시작해 보신다면 엄청나게 많은 착한 부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해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용기로 두려움을 맞서라. 근데 제가 처음에 서울에 출근했을 때 이랬어요. 진짜 몇 명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갔는데 한 4명, 여기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아서 거의 고정적으로는 저희가 5명 정도 출근을 해서 미팅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불과 이때랑 2년 반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사람이 많아졌고, 서울에 그 사무실도 크게 얻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뉴스킨을 하면서 정말 얻는 게 많더라고요. 나의 행복은 물론이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는 것조차 너무 행복인 이런 좀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 말했던 대로 돌아가자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프레임 속에서 가장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 속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정관념 있죠. 지금 세상이 막 급변할 때는 일단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죄송하지만 서울물 좀 먹었다고 좀 죄송하지만 서울에 좀 있다가 부산에 내려와 보니까 고정관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언니도 마찬가지고, 이런 9 to 6 일하는 거 있죠. 이것도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퇴직 후 장사하는, 나는 뭐를 시작할 건데 퇴직 후에, 이것도 참 고정관념인 것 같고, 이 저축하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고, 불금이라는 말도 사실 주중은 일하고 주말은 쉬고, 이게 이제 픽스되면서 불금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이런 지금 사회에 있는 그런 프레임 틀을 좀 깨고
생각을 할 때 정말 큰 내 삶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옛날에 적어놨던 노트인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공자는 시스템이 일을 하게 하고 서민은 자기 몸으로 일한다. 성공자는 TV 인터넷을 활용하지만 서민은 TV 인터넷을 본다. 성공자는 책을 읽고 서민은 신문을 읽는다. 성공자는 미래를 말하고 서민은 과거를 말한다. 성공자는 1%의 성공률에 도전하고 서민은 1%의 리스크에 안정만 택한다. 성공자는 먼저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서민은 끼리끼리 만난다. 성공자는 생산적인 사고를 하고 서민은 소비에만 관심이 많다. 성공자는 경청을 하지만 서민은 자기 말만 한다. 성공자는 트렌드를 앞서고 서민은 유행을 따른다. 성공자는 억울해도 웃고 서민은 사소한 일에 화를 낸다. 성공자는 의지가 강하고 서민은 고집이 세다. 성공자는 마음의 그릇이 크고 서민은 욕심만 크다. 성공자는 돈을 귀하게 말하고 서민은 돈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공감이 가시나요? 네, 오늘 하루는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왕 인생을 살 거라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발돋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부부사업자로 아주 자유롭게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면서 아이패드 각각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젊은 시간에 어떤 그 고정관념 틀에 박혀서 어디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꼭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뉴스킨을 기회로 맞이하시고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